전 매일노동뉴스 기자를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피님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셨고, 놀기 위해 회사를 다니셨대요. 네. 아, 좋은 일이죠. 네. 예, 한량처럼 뭐 이렇게 아침에 스포츠센터 가서 이렇게 최고네요. 이렇게 지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저희 네. 일상이에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소희 기자의 퇴사 전에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를 감상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제가 가장 모르고 가장 관심 없는 필드, 애기 필드에 대한 개옷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베베드 피노. 이거 뭐 하는데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기자님이. 이게 아마 해외 브랜드인 줄 아는 소비자분들도 그러니까 구글에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자동 완성 검색어로 베베드 피노 어느 나라 브랜드 막 이렇게 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 브랜드인 줄 아는 분들도 조금 계셨을 거예요. 좀 아가방 뭐 이런 거 아니면 다 우리가 외국 거라니 하고 있죠. 네, 저희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우리나라 회사잖아. 네. 그래서 이게 스페인어로 아기 소나무라는 뜻이고 이게 아마 조카 선물 사려고 좀 이렇게 해보시거나 뭐 어린 아이 있는 가정 있는 양자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 있는데 북유럽 이제 아동복 감성을 좀 담아낸 브랜드라고 해서 브랜드 북유럽 노동 탄압 얘기는 이미 그저께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걸 어디서 봤는지 딱 기억나더라고요. 샘 해밀턴 아기 윌리엄인가 그 애기한테 굉장히 협찬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모델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 예능에서 제가 딱 본 그 곰돌이 나오는 그 TV 예능에서 나온다는 건 한참 잘 나가는 브랜드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아기들이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스페인어인데 감성은 북유럽이지? 저 이케아 코리아 사장도 스페인 사람이야. 그렇네. 그러면 북유럽의 문제인 거야? 스페인의 문제인 거야? 노동 탄압 동맹인가 봐. 네. 이게 색감이 엄청 쨍하고 이렇게 네. 좀 기존의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이렇게 아동복 브랜드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으로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거의 창립 10년 만에 막 매출 1,000억 원. 이야. 예,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아동복 시장이 그죠? 네. 그래서 거의 기존의 막 그런 오래된 역사가 됐던 브랜드를 다 치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탑 매출 브랜드로 손꼽히던 브랜드인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은 더캐리라는 이름의 법인이고요. 다른 이름의 법인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거의 법인 설립은 2014년인데 지금 거의 운용하는 브랜드가 이제 대표 브랜드가 아까 베베드 피노 말씀드렸고 뭐 거의 브랜드만 6개. 그다음에 이제 캐리마켓이라고 신사동에 엄청 큰 단독 빌딩이 있는 편집숍도 있고 이제 전국 뭐 브랜드나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데 매장이 되게 몇백 개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캐리라는 이름의 회사가 사실상 모기업 같은 법인이고 예,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런칭한 브랜드가 몇 개 있고 오프라인에 캐리마켓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면 아마 매우 셀프 센터드한 사장님이라면 본인의 예명이 캐리가 아닐까 예측을 해야겠습니다. 캐리 선생님. 대표님이 제가 혹시 뭐 이거 홍보하려는 건 아니지만 얼굴 이렇게 가려주세요. 와, 홍보해서는 안 되는 책을 들고 나오는 건 처음 봤네요. 잠깐만. 이게 뭐야? 생각 없는 생각인가요? 사지 말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책도 쓰실 정도로 업계나 이러니까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브랜드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그분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캐리인 거예요?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커버가 하드야. 그리고 베베드 피노가 뭐 자기 아들들 뭐 애칭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녀분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분 이름이 뭐 이렇게 연관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베베드 피노 소나무 뭐 이렇게. 자녀분 이름. 예. 그러니까 하긴 자기 이름 쓰면 JMS지 그거. 예, 대표님 부부가 그러니까 패션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뭐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팬덤이 생겨나가지고 아동용 소품을 팔다가 아주 인플루언서로 맞습니다. 예, 블로그 인플루언서처럼 시작해서 팬덤이 확보가 되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매출 1,000억대 그러다가 자소전 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네, 그렇네요. 예, 공교롭게도 책까지 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왜냐면 노동 탄압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고 정소희 기자님이 취재했을 거거든요. 네, 뭐 해외에도 지금 진출할 정도로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이제 취재했던 뭐 젠틀몬스터,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아주 좀 이제 뭐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좀 나아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제 제가 기사를 쓰게 된 거는 아주 상습적인 대규모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수십억 정도인데 그 임금 체불을 몇 년 동안 좀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좀 들어봅시다. 예, 이게
기사 읽어보시면 좀 놀라실 텐데 이게 네.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분, 그러니까 관리 네. 자격이라고 보지만 이분들이 사실상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베베드 피노의 계열사인 헤이어라는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매니저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측에서 정확히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 번 질의했는데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한 120명 정도 전국에 그러니까 120명. 매장 관리자분,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매니저라고 하는 120개 되겠네요. 예, 최소 120개고, 그러니까 전체 임직원 한 700명 정도인데 어쨌든 그 120명 그 매니저분들이 수년 동안 그 휴일 연장, 뭐 근로수당, 주휴수당, 그다음에 뭐 이제 야간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것들,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좀 체불당한 것으로. 아니 네, 야근 수당이랑 퇴직금을 떼먹을 수 있다면 나도 부자야. 나 이 일 안 해. 은퇴. 장난해?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개꿀.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그러니까 모르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좀 진정이 본격화, 그러니까 개별 진정 같은 것들을 좀 노동자분들이 참다 터져 나왔군요. 예,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근로계약서에는 사실 포괄임금제라고 돼 아, 있어요. 포괄임금. 명목상으로는. 예, 네. 그 포괄임금제 아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많이 다뤄가지고 했는데. 많이 아실 텐데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건 원래 이제 근로시간 좀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전문직이나 네. 뭐 이런 외근직 같은 분들한테 적용하는 근로계약 방식인데 이분들은 사실 매장 근무직이라서 일반적이죠, 너무 이렇게 그냥. 그 출퇴근한 이런 시간도 파악하기도 너무 쉬운데도 포괄임금제를 명목상으로 근로계약서에 채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기로 돼 있는데 맞아요. 그 연장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없어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그나마 무효, 그것도 아니었던 포괄임금제가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뭐 내 노동 시간이 다 합쳐져 있나 보다. 그냥 내가 많이 일을 해도 그냥 뭐 월급에 다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서야 느낀 이게 거죠. 뭔가 이상하다. 좀 이렇게 뭐 상담을 받고 뭐 이러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셔서 개별 진정 같은 걸 좀 넣으셨던 거예요. 우리 그 정신 나간 출판사 어디였죠? 그 센. 신사고. 예. 그 신사고. 그런 그래요. 그 저 이번에 알파고인가 망치로 PC 부수는 바둑도 후원했잖아요. 거기. 아니 컴퓨터는 부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AI 는 후원해? 그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내 첫 직장이고 업계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소 기자님 방금 설명해 주신 이 개념을 잘 모르다가 하다가 명세서를 보다가 아마 뭐 계산을 카톡에서 몇 해봤겠죠. 마디를 하다가 혹은 뭐 아는 언니들끼리 뭐 술을 먹다가 잠깐 얘기 나온 게 이제 끌다가 터진 거겠죠. 근데 이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자리는 예를 들어 무슨 뭐 암살자? 그렇지. 일만 끝내면 돼. 일만 내가 끝내면 청구살인 돼. 업자야. 근데 타겟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그러니까 감시했어. 정보를 너무 늦게 모았어. 꼭 하루 8시간 동안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공효진 요새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매장 관리자는 100% 아니라 1000% 포괄임금제 하면 안 돼요. 서 있는 시간만큼 받아야지. 네. 이걸 지금 느끼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넣으셨고 네. 여기서 좀 웃긴 게 진정을 넣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합의하려고 이제 연락을 주는데 이제 맨 처음에 뭐 500만 원 정도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체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산정 내역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런 거 없이 노동자분들한테 뭐 몇 년 일하셨으니까 600만 원 정도면 되겠어요. 하다가 노동자분들이 계산해보니까 비지급 임금이 700인데 저희가 다 드릴 수는 없고 한 500쯤 드리면 되겠어요? 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500이면 돼? 내가 이걸 제일 많이 보는 건 어디? 히스토리 채널의 전당포 사나이들. 네. 혹은 그 옛날 드라마 원빈이죠. 얼마면 돼? 네. 보통 집에서 아들놈하고 용돈 협상할 때 그래요. 야, 뭐 1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더라. 그래서 노동자분들도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체불임금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뭐 산정 내역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노동자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 의식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언론 제보까지 조금 하시게 된 이거 회사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회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돼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야, 과로사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좀 닮아 있긴 하죠. 뭐 그렇죠. 이런 런베뮤는 임금제도랑. 있었잖아요. 예. 근데 돌아가신 분이 있었죠. 런베뮤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과로사를 해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일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보자분들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농담조로 그 매니저분들 사이나 뭐 직원분들 사이에서 우리 성인용 기저귀 티팬들 있죠. 화장실. 그거 살까? 뭐 이런 얘기 쉬는 공부할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매장이 실시간에 낡았어요? 할 수가 그러니까 왜냐면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들어오시면 그 매니저분들이 이제 그죠. 그리고 직원분들 먼저 쉬게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직원분들은 이제 연장근로 수당을 이게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 건데 수당을 아예 못 받는 분들이시거든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분이라 그래서 아예 어떤 수당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차라리 좀 더 일하고 말지 이러니까 매니저분들은 그냥 직원분들 먼저 식사하고 보내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매장 근무라는 거는 교대 근무가 그쵸. 칼같이 돼야지 네. 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아동복 매장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야, 또. 네, 끊임없이 개야 돼요. 응. 끊임없이 개고 그리고 시즌이 되게 빨리 교체가 선글라스 되잖아요. 매장이면 계속 그래서 닦고 있어야 돼. 진열하고 빼고 진열하고 빼고서 이 포괄 임금제를 왜 그렇게 했냐면 아마 시즌 바뀌는 게 1년에 4번 5번씩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창고에서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걸 아예 계산을 안 해주는 거죠. 네, 예. 새벽까지 대기하고 물건 받고 맞아요. 같이 정리하고 쉴 새 없이 뭐 시즌마다 또 있는 그런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할인 행사 이런 것들 대비하느라 너무 새벽까지 일한 적도 많았고 한 매니저분은 한 달에 4일만 쉬었고 연차 같은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분이시군요. 연차를 써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차 수당도 사실 다 체불 임금이었어요. 이게 매장이 인력을 많이 늘리는 이유는 특히나 패션 매장이 지금 저 농수산이 설명해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회전이 많고 행사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니까 11시에 열어서 7시에 닫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8시간 두 파트로 네. 연결해요. 네, 인기 있는 매장은 무조건 네. 새벽부터 나가서 정리하는 사람. 새벽까지 계속 정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근데 안 그러고 일 다 시켜 먹었다. 네. 그러면 보고가 아무리 들어와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캐리 어머님이신지 캐리 본인이신지 하는 분들은 그냥 인력을 늘리지 말고 네, 네. 대신에 수당도 주지 말자라는 결정을 한 최종 책임자신 거예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이게 매장 관리자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뭐 공휴일이나 이럴 때 주말 이럴 때는 거의 상시 출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장근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런뱀이랑 닮아 있다는 게 노동시간 측정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쪽에서도 그때 이제 런뱀이도 당시 이제 과로했던 네. 청년 노동자 관련해서 근무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근무 기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노동자분들이 그럼 나 체불임금을 좀 계산을 하게 너네가 기록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2020 작년부터 3월부터 한 1년 정도 동안 시프티라고 네. 근태관리 앱을 회사가 1년 정도 사용하고 딱 끝냈어요. 그래서 그럼 그 금융 1년치라도 좀 달라 이렇게 노동자분들이 요구를 했더니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그럼 근태관리 앱은 왜 쓴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오죽하면 너무 답답해서 시프티 앱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서버 있냐고 남아 그래서 있냐고. 나 이거 출퇴근한 것만이라도 네. 달라. 혹시 이게 개인정보를 본인이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게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건 안 되고 대신 그 회사가 아까 더캐리가 갖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백업을 해둡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요청해서 받으세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회사 요청해서 이렇게 답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질의할 때는. 근데 손님이 이끌어져서 커피를 쏘았습니다 이런 건 아니군요. 근데 이제 회사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요청해서 받은 그 내역이라는 것도 사실상 계속 이제 의심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셨고 전혀 다른 근무 기록을 갖고 계신 두 매니저님이 똑같은 내역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준 건지에 대해서도 그걸 노동자분들이 전문 용어로 데드링어라고 하죠. 영혼의 짝. 그런 거야? 무슨 붉은 실로 이어져 있는 거였어?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 천생연분이었어? 그냥 개구라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너무 지치신 거죠. 이제 뭐 진정도 해봤고 뭐 앱에다가 요청 뭐 앱에다 요청도 해보고 회사에다 요청도 해봤는데 근무 기록이 제대로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이제 좀 지치신 상황에서 지금 언론에 이제 제보를 하게 됐고 이제 근로감독까지 좀 이어지게 됐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근데 회사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기존 매니저분들이 다 중간 관리자라고 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계약을 프리랜서로 바꾼다? 네, 이제는 사용자 책임을 아예 그러니까요. 회피하려는 모양인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니까 곤란해지는 걸 조금 경험하다 보면 자꾸 프리랜서로 교체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짓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런 상황까지 좀 이르게 지금 돼서 거의 모든 선택이 다 못됐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 중에. 네. 이 저 퍼런 책 드신 저분. 그러니까 안 될 거면 저 좀 주실래요? 왜 KT인데 이름이 왜 라면 받쳐 먹을 겨? 분명히 이름이 생각해 보게. 영문으로 KT인데 왜 캐리라고 하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식 발음, 특히 중남부식 발음으로 캐리
이걸 줄여서 캐리라고 하는 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허세거든요. 보니까 본인 자랑이에요. 베베드 피노가 걸어온 성장의 여정. 그리고 본인 사진이 있고 정말 자아가 비대하네요. 눈간 모델샷 있고 부제는 이은정 지음. 왜 하필 또 은정이? 그건 부제는 10년 후 꿈꾸던 내가 되었다. 노동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피고소인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살짝 봤거든요.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맞습니다. 경영?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을 아주 중심에 두고 잘 울고 먹었네요. 네, 제가 그래서 책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직원분들에 대한 막 그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참 좀 읽으면서 많이 제보자분들 읽으면서 정말 많이 화내시고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대표님이 인플루언서시기도 해서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매번 이제 해외 여행 가시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내 체불 임금은 언제 받는 건지 그래서 댓글 다시고 막 이러다가 이제 차단당하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보자분들. 우리 그거 진짜 몰려가야겠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 PC 하잖아요. 뭐 하십니까? 진짜 정말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저 철학하는 생각 없는 료 선생하고 정말 비슷하네. 런베뮤에 이건 뭐예요? 입사자들한테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게 뭐 집을 내줬나?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 내가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UPD한테 보증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줘봐요. 500만 원부터 합시다. 건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뭐 불법 파견이나 뭐 이제 가짜 프리랜서 이런 것도 있지만 보증금이라는 거 아마 좀 그러니까 입사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개념인데요. 내 물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물 보증금? 조선시대 때 포졸이 되려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거잖아. 이게 놀랍게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거의 사라진 옛날 관행 같은 게 미친 거 이게 재고나 이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보통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한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게 개념이 그거잖아요. 이 계약 채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여튼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인질로 돈을 잡아두는 개념이 보증금이잖아요. 나중에 그만둘 때 까고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한국 금거래소 직원들은 한 1조쯤 맡기고 일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금을 훔쳐갈 확률 좀 본데.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부품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5만 원씩 내셔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네요. 심지어 그거랑 동시에 이게 기존에 이거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지급보증보험이라고 그러니까 민간에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중으로 가입하도록 그러니까 보증금도 내고 너 보증보험도 가입해. 그러니까 이중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천박하게 느껴지냐면 직원을 잠재적인 맞습니다. 도둑으로 보는데 그 불안감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돈을 뜯어내요. 설마 이 보증금을 나중에 안 주진 않았죠? 슬프게도 슬픈 예감은 항상 사람 정말 생각하네요. 슬픈 예감은 항상 진짜 사람의 중심까지 와. 파는구나. 그러니까 그 제보자분 중에 한 분은 대박. 15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퇴사할 때 이제 그 관계자분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1년 전에 당신 로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로스라고 하면 재고나 장부불일치 이런 것들 로스를 보증금에서 깠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도 나지 않는 모든 패션 회사는 하도 이 소품이 많잖아요. 신발, 스카프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체크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재고율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도 업계에서 그러니까 일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의 얼마 정도를 로스해서 그러니까 일부 인정을 해주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100% 발생하는 걸 모두 다 매니저 근로자분들한테. 요즘에 연예인도 아니래요. 연예인 정상금이랑 결국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시는 게 재고조사나 창고조사 같은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주기적으로 하지도 않고. 네, 주기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 로스 책임을 전부 다 매니저들한테.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1년 전 걸 가져와서 물으신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너 택배 보낸다고 했는데 이거 창고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100만 원 몇 박스니까 이거 100만 원이야. 너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100만 원 까고 줄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소송을 해야 되나 막 이런 분들 그러면 계셨어요. 매니저들은 잠재적으로 형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물론 남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새벽까지 일하니까 남는 시간에 추적을 하러 추적자가 다녀요. 추적자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의류 매장에서의 로스라는 건 도둑질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엑셀 정리의 문제지. 네, 실제로는. 맞습니다. 숫자가 증발해버린 게 숫자지 실제로 재고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재고가 없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엑셀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으면 그 의심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다. 그럼 원래부터 돈을 뜯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직원들한테. 아니 이거 지금 저 부속데스크에서 저거 투르겐F의 사냥꾼의 수기에서 읽었어요. 그건 농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 보증금 떼먹을 때는 기록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입사하실 때는 입사하실 때는 이분들이 이제 그냥 보증금,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좋으니까 그래 이걸 설마 뭐 주고 나중에 안 돌려주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하고 이제 보증금을 내셨다가 나중에 이제 까이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요. 네 너무 놀라셨던 거죠.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모든 매니저분들이 거의 다 경험하신 사례다 보니까. 그럼 본인은 잘못도 거의 없는데 네네. 이제 회사를 나가고 싶으면 회사한테 죄 짓는 기분이 들 거예요. 또 그분 젊은 분들이. 네 그리고 네. 뭐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매니저가 했던 그 누적된 그 로스도 다른 매니저분들이 다 누적되는 식입니다. 정답 연좌제. 폭탄 돌리기지 예능에서 하는 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사쪽에 반론을 정말 몇 페이지를 보냈던 기억이 이게 다 있는 일이냐며. 와, 이 대표님은 본인이 얼마나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비인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면 그것대로 비극이지만 그리고 알 것 사업을 할 줄 같아. 모르는 거죠. 재고 관리를 할 줄 모르는 맞습니다. 직원들 근태와 인사 관리 안 되는 거고. 정소 기자님 만나가지고 이 단독 취재 내용 들었을 때 늘 똑같은 결론이 있죠. 지역 근로감독관이 딴 데를 보고 있더라. 네. 여기도 그래요? 예, 조금 안타깝지만 네. 저희 그 메일노동뉴스 이제 제가 퇴사하고 난 뒤에 조금 추가 취재한 내용인데 메일노동뉴스 이소영 기자가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근로감독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분이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기자한테 했다고 해요. 여기 뭐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랬던 것 같다. 이런 사측 보도 자료에서는 나올 법한. 왜 이걸 또 배제고하고 있어? 이게 딱 런던 베이글이랑 젠틀몬스터에서 그대로 사측에서 입장을 냈던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성장하느라 바빴다. 전문적인 사측 노무의 전문적인 레토릭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근데 그런 걸 발현시키자면 회사만 이렇게 악독하게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노동청, 지역 노동청하고 끈이 있어야 보통 되는 문제인데 이것까지는 뭐 취재가 안 되셨다니 여쭤보긴 좀 그런데 이런 류의 솜방망이를 이런 류의 못 본 척을 너무 확실한 불나는 곳에 대한 못 본 척 흐린 눈을 보통의 근로감독관은 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좀 자세히 취재를 그러니까 여쭤봤을 때 뭐 차별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여쭤봤을 때 사실상 사적 조사에 거의 의존을 하신 것 같고요. 노동청에서 자체 조사하고 이러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노동청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알아보니까 메일노동뉴스가 5월 12일에 기사를 내기 전부터 이미 임금체불 문제를 좀 파악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청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봐줬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상 그 체불 산정 내역이나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되게 의문이 많다고 했잖아요. 노동자 당사자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노동청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검증을 했는지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쉬워요. 근로감독관은 전문가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표 들고 오세요. 왜 시간표가 없지요? 예. 그런 대화가 오갔어야 될 텐데. 회계 자료 가져오세요. 하면 하룻밤 안에도 해결될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노동자분들 런베뮤 때는 워낙 언론들이 뭐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엔 언론이 보도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분들 대상에서 뭐 이렇게 뭐 온라인 설문조사를 뭐 전수조사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매장 몇 군데를 조금 방문해서 검문하는 정도. 그것도 이제 사측계랑 다 사전에 논의가 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로감독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근태관리표가 없다라면 캡스를 추천합니다. 캡스가 켜지고 꺼질 때가 그 매니저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입점 매장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면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의지만 있다면. 그런 노력들이 정말 다 했는지 그런 노력들을 다 해서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분들이랑 제가 최근에 연락을 했을 때도 아직도 본인이 받은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름도 제대로 안 쓰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을 여전히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당사자분들. 이름도 안 써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나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은 사실 이제 제보를 했고 이제 근로감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지금 굉장히 좀 낙담하고 실망하신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노동부가 나서야겠네요. 그리고 불매도 필요하겠네요.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저야 이제 다 키워버려서 별 그게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꿈과 사랑과 희망을 다 주려고 만드는 그걸로 그러니까요. 성장한 기업 아닙니까? 네, 그거 있고 큰 아이들은 노동자가 됩니다. 커서. 그러니까 판매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노동자분들한테 이렇게 대한 회사가 만드는 상품에는 어떤 식의 노력을 기했을지 그렇죠. 저는 잘 확신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재래 언론이 이거 관심 갖고 취재 안 해주면 아마 이분은 이 책 속 내용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다고 여전히 믿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들은 고통이 가중되겠네요. 심지어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썼던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대리점주분들도 그러니까 대리점주 그러니까 이 직접 그러니까 직영점 말고 대리점 가맹점주분들도 저한테 되게 고통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회사가 자체 정산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자체 정산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부자재 고객 상품, 그러니까 고객 지급용 뭐 쇼핑백이나 뭐 사은품 같은 것들의 단가나 뭐 마진율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회사가 내라는 수수료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뭐 2년 넘게 내왔다. 근데 심지어 프로그램 사용료도 다 내고 있고 몇 년째 이걸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명륜진 사갈비도 그렇게 나네요. 네. 제가 당시 실제로 젓가락 얼마, 집게 얼마 다 써 있지. 취재하고 있기로 정확한 뭐 혐의나 이런 것들 확인되지 않지만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로 조사 중이기도 했습니다. 경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조사는 어떻게? 정소희 기자님 저 취재의 일관성을 보면 무서운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하다가 안 걸려서 100가지를 다 잘못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뭘로 걸려도 무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는. 그러자면 계속 떠들어야지. 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도 모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가맹점주들도 그렇고. 예전에 치킨집이 이랬어요. 갑자기 이벤트 물품을 막 밀어내는 걸로.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 거 뭐 해서. 그래서 근데 그거 벌써 20년 전인데 여전히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가맹점주분들까지도 이제 좀 기사로 좀 꼭 좀 내달라고 기자님 저희도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 네.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 그늘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열심히 번식하고 있는 거네요. 네. 뭐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왜냐면 놀고 계신 분한테 그 기자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놀다가 보면은 또 일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때 되면은 했던 걸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정소희 기자님 나이 때는 저는 정말 인생에 아무런 꿈도 없었거든요. 희망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 계속 하시게 되면 자주 봐요 좀. 네, 비누님 감사합니다. 이베드 비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정소희 기자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